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뉴스와의 의제와 전략그룹 모아 윤태곤 정치 분석실장과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쌓아놓고 지금 정치권도 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정말 제각각이네요. 이제 입장을 이제 다들 표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여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뭐 TK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있지만은 뭐 사드 자체에 대한 반발은 아닌 것 같고요. 야당은 온도차가 있지만은 대체로 비판적으로이라고 봐야 되는데 또 자세히 보면 결이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뭐 강한 반대, 뭐 약한 반대, 뭐 강한 찬성, 약한 찬성 이런 식으로. 제가 이번 사드 논란에 대해서 그냥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긍정적으로요? 예. 어떤 점이? 뭐 이게 지금 현재 집니다, 반니다. 예. 너는 종북이다, 수국 꼴통이다. 이런 식의 논쟁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뭐 좀 내용을 갖고 논쟁을 하고 있다. 뭐 이제 국제 관계라든지 뭐 북핵을 실제로 제어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단이 무엇이냐라는 데 대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데 대한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배경에는 이게 그냥 북한하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하고 엮인 문제이기도 하고 예. 정부 입장에서도 그 중국하고 좀 많이 가까이 지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이념적 문제로 끌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비박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유승민 의원은 애초부터 적극 찬성이었고 그렇죠. 윤상현 의원은 지금 조금 조용하긴 하지만 되게 비판적이었었거든요. 예. 뭐 반대론을 펼치는 사람 중에 이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내용 있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이 반대한다 해서 뭐 너는 종북이다.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안보에 있어서는 무작정 뭐 진보, 보수, 친미, 반미 뭐 이런 네. 식은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어제 이제 흥미로운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 어떤데요? 안희정 지사가 중국 가려고 하다가 취소했거든요. 안희정 지사가 중국 방문을 취소했어요. 예. 이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요즘 이제 광역단체장들이 보조를 많이 맞추지 않습니까? 예. 당을 넘어가가지고 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야기한 수도 이전 개헌론에 대해 가지고 박원순 시장 그리고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맞장구를 치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판을 키워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사드 문제를 두고 갈라진 거죠.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사드는 방어용이다. 중국 측에 내가 가가지고 우리 입장을 설명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안희정 충남지사는 명시적으로 반대라는 말은 쓰진 않았지만은 대통령은 의회 비준 동의권을 폭넓게 해석해서 의회 지도자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이러면서 중요한 스케줄이 취소가 된 거예요. 아, 그냥 정부가 뭐 적극적으로 사드 배치하겠다 발표하고 방중 일정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예. 이 원래 남경필, 김부겸 같이 가려고 한 거였거든요. 아. 이게 이제 배경이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다리를 놓은 겁니다. 이광재, 안희정, 남경필, 원희룡 이런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당은 다르지만은 친하게 지내고 서로 공부도 같이 많이 하고 뭐 여러 이제 의제도 서로 이끌어주고 이러는데 이광재 전 지사가 다리를 놓아가지고 중국에 이제 후추나 광동성석이라고 이 사람이 또 누구냐면은 우린 잘 안 알려져 있지만 중국은 이제 10년 정도로 해가지고 정치권의 세대 교체를 하잖아요. 예. 차기 이제 주석 내지는 총리 후보로 되게 꼽히는 인물이거든요. 차세대 선두주자죠.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안희정, 남경필 이런 사람이 차세대 주자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국제적 교류를 하기로 하고 광둥성하고 경기도 충남도 교류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어요. 예. 상당히 의미 있는 행사인데 안희정 지사가 안 취소한 가는 거죠. 거고. 그 대신 남경필 경기지사는 갔고. 그렇죠. 그것 때문인 것 같은데 예. 남경필 지사가 나는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사드는 방어용이라고 설명하겠다. 예.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안희정 지사는 자기도 같이 가가지고 나는 이거 사드에 대해 가지고 반대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아, 뭐 그래서 그런 좀 입장이 갈린 측면도 그렇죠. 네, 있다는 그렇다고 말씀이죠.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 보면 사드 문제 때문에 막 아주 척을 져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예. 지금 돌아가는 기류를 보면은 예, 예. 뭐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서는 되게 탐탁지 않은 입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걸 보면은 제주도가 요새 거의 중국하고 특수관계가 다름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꼭 이것을 뭐 자기의 이제 지역적 이익에 따라서 갈라진다라고 보기보다는 뭐 정치적 입장과 뭐 지역의 이제 배경에 따라서 좀 다변화되고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억지로 긍정적인 부분을 찾자고 하면 이런 거라는 말씀입니다. 예.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문 전 대표도 어제 이제 뭐 국익의 관점에서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라고 판단된다. 수위 조절을 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거죠. 이게 고정 지지층들로부터의 압박, 그리고 또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의 그 압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거 이야기 안 하냐. 그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자기 대선 주자로 제일 선두권에 있는 사람이니까 밝혀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근데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는 거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기정사실화 한다는 건데 사드 자체, 사드 자체에 대해서는 생각이 당내에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그 부분은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지. 그러면은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한다.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한다. 국회의원이 자기의 이제 이름을 걸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정치적 입장은. 근데 이게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정도는 좀 밝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보면 더민주에서는 좀 전현직 대표조차도 각각 다른 의견을 좀 내놓고 있어서. 그러니까 특히 김종인 대표가 어제도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기 의사를 발표한 건데 거기에 대해 코멘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사드 문제를 놓고 싸우고 찬성이다, 반대다 논리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더 이상 별로 할 이야기가 없다. 이미 장소까지 다 정해졌는데 방법이 없다. 좀 싸늘한 그렇죠. 좀 싸늘하죠. 어떻게 보면은 여당 의원들도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하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김 대표 말이 사실상은 맞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반응도 있고, 또 어떤 반응은 그럼 야당이 무슨 필요가 있냐, 국회가 무슨 필요가 있냐, 정부가 결정하면 다냐, 이런 반응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해석이요? 좋게 봐주면은 참 전략적 모호성이다. 역할 분담이다. 뭐 굿캅, 배드캅 뭐 이런 식인 것이다고, 나쁘게 봐주면은 뭐 이거 오락가락이고 좌고우면이고 대표가 뭐 자기 마음대로 뭐 하는 거냐, 당의 전체 의견하고 다르게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전략적 모호성 이야기가 나와서 말이죠. 어제 김광진 전 의원이 저희 프로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전략적 모호성? 아유, 전략이 있는 모호성이면 좋겠다.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은 자기 입으로 안 하거든요. 남들이 봐줄 때, 저 사람이 이렇게 조금 침묵을 지킨다든지 중간에 서 있는 게 모호성을 지키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데, 요새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도부 쪽에 있는 의원들이 우리는 전략적 모호성이다. 이건 좀 우습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정치에서 all or nothing,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런 건 좀 드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다 섞여 있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키워나가고 부정적인 부분을 줄여나가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도 TK 지역 중심으로 되게 곤혹스러운 건 부정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 좀 계파 갈등 같은 게 좀 묻혀가는 느낌? 오히려 뭐 유승민, 뭐 청와대 이런 쪽이 더 손을 잡고 뭐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 듯한 느낌? 이런 게 부각되는 거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예. 그래요. 뭐 어찌됐건 지금 거듭 오늘 저희 전망대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치권의 역할이 지금 참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핵심은 딱 잘라가지고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가 중첩돼 있다. 그러면 이제 각 정치권에서 각 당은 또 자기 정치적 이익을 이제 추구하는 게 당의 역할이니까 당으로서도 그렇고 국가 전체로서도 그렇고 부정적인 부분은 줄이고 긍정적인 부분은 늘려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윤태건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